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손이 자유로우니까 참 편하네요. 어제 방식대로 이제 제 손은 자유롭습니다. 목에 부담이 덜 가니까 정말 좋네요. 이 마이크는 제 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음질은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들고 녹음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녹음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실 녹음하는 게 맞는데 뭐랄까, 제가 항상 이 마이크 같은 거 쓰면은 입에 가까이 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마이크의 뭐랄까, 성능을 믿지 못해서랄까. 그래서 그런가. 좋은 마이크를 써본 적이 없어서 항상 싸구려만 써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경험 부족. 애초에 저는 뭐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거에 친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전화통화 이런 거나 뭐 이런 거에 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네, 저는 뭐 옆으로 새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통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이어폰 같은 것도, 예, 그냥 귀로만 듣는 용도로만 쓰지, 거기에도 그 달려 있잖아요. 마이크라고 하면 좀 그렇지. 마이크 맞지? 맞나? 예, 맞죠? 그거를 이렇게 입에다 대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콧바람 소리 엄청 나더라고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 마이크도 적당히 떼고 하면은 알아서 녹음이 잘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손이 편하니까 좀 낫네요. 오늘은 뭐였지? 오늘은 뭘 했나? 아침에 뭐 먹었지? 아침에 밥 먹고, 예, 오늘 또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버스를 타는데 살짝 서러워서 눈물이 좀 났어요. 근데 처음 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금방 이성을 찾았습니다. 예. 그때 갔을 때는 너무 감성적이어. 지금 오늘은 좀 그나마, 예. 확실히 처음이 저는 좀 힘들지 두세 번째는 금방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오늘의 치료 목적은 무릎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무조건 무릎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도 무릎 치료를 안 해준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갔다가 저희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뭐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또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좀 무릎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조금씩 이제 지식을 좀 얻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릎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뭐
무릎은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안 좋아지니까. 디스크는 뭐 이미 오래됐으니까 나름 이제 뭐 지식도 알고 나름 꼴에 이제 치료법도 뭐 치료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안다고 말하면 좀 민망하긴 하죠. 관리 못해서 다시 터졌으니까. 그래도 뭐 알고는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무릎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엑스레이 찍고 뭐 주사 치료는 비슷하더라고요. 뭐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거의 비슷하죠. 뭐 치료 방법이나 이래서 거의 주사 치료 중에 이제 무릎 치료에는 주사 치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해서 제가 이제 찾아본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랑 히알루론산 주사랑 DNA 주사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찾아보니까 콘주란이라고 있어요. 그 주사인데 그게 뭐 무릎 주사에 좀 뭐 효과가 있는 주사라고. 뭐 그게 그러니까 어떤 아픈 증상 병명에만 이제 효과를 보는 주사긴 한데 저는 이제 제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맞을 수 있으면 그거라도 좀 맞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갔거든요. 오늘 가서 이제 만나 뵀는데 이제 오면은 이제 뭐 의사분이 맨날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예, 이제 상태는 좀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허리에 맞았죠. 처음 갔을 때 이제 허리에 주사 몇 대 맞고 그 다음에 약물 그 링겔로 무슨 어떤 약물 있는데 정확한 약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 맞고 나왔었는데 이제 효과 어떠냐고 해서 별로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하고 또 허리를 또 굽혀보라고 해서 살짝 굽혔어요. 예. 그런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래요. 눌러보래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좀 살짝 이제 눌러봤는데 아프긴 아픈데 명확하게 짚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허리는 그 왼쪽 허리가 좀 되게 아프거든요. 예. 이번에 약간 왼쪽으로 디스크가 나왔나봐요. 예. 왼쪽이 지금은 사실 왼쪽이 아프거든요. 왼쪽이 아픈데 그때는 정확히 못 짚겠더라고요. 왼쪽인 건 저도 아는데 정확하게 못 짚어가지고 말씀드렸죠. 예. 왼쪽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못 짚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막 설명을 조금 이제 살짝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이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제일 아픈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빨리 말했죠. 무릎이라고. 근데 사실 지금 통증을 사실 이제 얘기해 보자면 허리가 3등, 1등이 무릎이고 2등이 목이거든요. 사실 목도 되게 힘들어요. 지금 되게 힘든데 왜냐면 누워있는 시간이 제일 길고 힘들죠. 근데 통증 자체로만 보면은 무릎이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무릎이 또 무릎 환자 관련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디스크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한데 무릎이 갑이라고.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3개 다 있잖아요. 진짜 무릎 통증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견디기가 힘듭니다. 무릎은.
그래서 무릎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무릎 주사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이제 저를 이제 잘 어떻게 자세를 이제 똑바로 누우라고 맞춘 다음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짝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짜증 내시더라고요. 오늘 의사 선생님은 좀 짜증 냈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릎 치료는 처음이니까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있다가 이제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물건 같은 거 확인하는 버릇이 하나씩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갑 같은 거 혹시 흘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하체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하체는 놓고 상체만 이렇게 지갑 있나 찾으려고 했는데 또 움직인다고 막 살짝 뭐라고 했어요. 살짝 좀 시무룩했습니다. 어이씨.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간호사분한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똑바로 됐지? 이렇게. 왜 그렇게 똑바로 이렇게 누우게 시키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 걸까? 뭐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무릎에 이번에 주사 치료를 해봤어요. 예. 저는 사실 무릎 아픈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무릎에 뭐 주사 맞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무릎 주사 맞고 또 이제 약물 좀 퍼질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걸었나? 그 다음에 또 살짝 한번 걸어보라고 하고 나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이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쪽 맞는다고. 제가 한쪽만 맞았나 봐요. 오른쪽만. 엄마한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맞았는지도 모르냐고. 그래서 오른쪽을 맞아. 오늘 생각해보니까 오른쪽만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거의 하루가 됐죠. 시간상으로는 뭐 하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밤이니까 오전에 갔다가 밤이 됐으니까 이제 뭐 12시간 지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틀 뒤에 이제 토요일 날 가서 내일 모레네 이틀째 가서 하루 지나고 이제 나서 반대쪽을 맞게 하려나 봐요. 근데 왜 양쪽 다 안 맞췄을까? 뭐 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가 추측을 해봤는데 첫 번째 비교하려고 아니다. 비교하려고 한쪽은 맞추고 한쪽은 안 맞춰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의사분이 확인해 보려고 그랬다. 이런 추측을 해보고 두 번째는 양쪽 다 맞으면은 안 좋아서 일부러 한쪽씩 맞췄다. 세 번째는 돈 벌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돈 양쪽 다 하고 돈 벌면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첫 번째가 제일 맞지 않을까. 비교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맞고 나서 아프거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지. 근데 기분상으로는 조금 오른쪽이 통증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기분상으로는. 근데 이게 되게 미미해가지고 확실히 지금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첫 술에 배부르랴가 맞긴 한데 그래서 저는 좀 첫 술에 좀 배가 불었으면 좋겠거든요. 환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예.
효과가 없으니까. 아무튼 좀 그래서 오늘 주사를 맞고 왔어요.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매합니다. 뭐 몇 번 더 맞아봐야겠죠. 근데 좀 또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계속 무릎에만 집중해서 주사를 맞을 텐데 이 병원에 가서 나는 그동안 내 목은 어떡하나. 사실 이 세 통증 중에 제일 걱정이 안 되는 게 오히려 허리예요. 아 물론 허리도 걱정이 있거든요. 허리는 사실 가장 걱정이 큰 거는 허리 통증 자체 허리 통증보다 이제 신경 눌림으로 인한 어떤 다른 증상들.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수술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까 봐 무서운 거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로 다치면서 확실히 더 심하게 다치게 된 것 같아요. 신경 눌림이라든가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처음에는 통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도 수영장 가서 바로 발차기 하면서 했었어요. 예. 발차기 수행 능력이 됐어요. 예. 무식하게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예. 겁을 먹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프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알면 알수록 좀 겁을 먹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알면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그래서 살짝 마비나 이런 게 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허리 통증의 자체보다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예. 왜냐면 제가 이 성기랑 약간 고환 쪽에 살짝 조금 평소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하게 이게 눌리면은 이쪽도 막 화해지고 화한 느낌이 오고, 이제 마미총이 오면은 이제 대소변을 이제 못 가리는 막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소변을 막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시로 사실 이 항문 쪽이랑 이쪽 성기 쪽이나 이런 데로 확인해하고 있거든요. 똥구멍을 눌러본다 이 말이죠. 감각이 있나 없나.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이제 둔감한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서우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무서운 거지 허리는 통증 자체는 괜찮아요.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누워있을 때의 목 통증과 목이 점점 이제 끼가 디스크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다는 이 무력감과 이제 서 있을 때에는 무조건 이제 아픈 무릎 이제 이게 걱정인 거죠. 계속 말의 요지가 비슷하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녹음하니까 내용이 비슷하죠. 이제 살짝 바뀌는 거죠. 하루 일과나 생각 같은 게. 사실 뭐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녹음한다던가 며칠씩 텀을 두고 녹음하면은 오히려 조금 할 말이 더 많아지고 그러긴 할 텐데 제가 매일 녹음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이제 왔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은 닭죽을 먹었어요. 어제는 닭고기 먹고 이제 죽을 이제 먹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도 안 먹었어요.
죽이다 보니까 배가 금방 꺼져서 점심에 배고프더라고요. 원래 저는 점심을 대충 때우거나 그러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피자를 먹었어요. 그 냉동 피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어서 엄마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거 한 판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예. 근데 배부른데 바로 눕기 뭐해가지고 그럼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점심 먹으면은 먹긴 먹을 건데 먹고 나면 뭐 해야 되나 생각해서 운동을 하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운동을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제 계획해둔 대로 근력 운동을 이제 했어요. 예. 고무밴드를 이용한 다리 익스텐션 운동, 다리 펴기 운동. 이거는 사실 디스크 환자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예, 제 상태는 좀 무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선택이라서 일단 다리가 안 아파야지. 제가 병원 가서도 첫 번째로 다리를 말한 게 통증이 너무 심한 것도 있지만 이 다리가 고쳐져야지 걷기를 하던가 수영장 걷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걷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걷기를 해야만 허리가 제일 좋거든요. 예. 근데 이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누워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점점 목 디스크가 가속화되는 거죠. 예. 통증도 너무 심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울면 겨자 먹기로 했어요. 익스텐션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카프레이즈 동작, 뒤꿈치 드는 거, 장단지 근육 운동. 저는 장단지에 근육이 없어요. 옛날부터 장단지는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릎도 나빠지고 있었던 게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했어요. 왜냐면은 디스크 터지고 나서는 하체 운동을 하체 운동을 못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스쿼트를 제가 못해가지고 그 대신 그동안 안 아팠던 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전거를 수영장 다니면서 탔잖아요. 예. 페달 밟기. 그게 그때 동안 무릎이 안 아팠던 이유인 것 같아요. 예. 자전거가 무릎을 견디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영장을 안 다니게 되면서 자전거를 탈 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무릎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무릎 아픈 게 기가 막히게 두 번째 디스크 터질 때 무릎이 아팠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두 번째 이제 아팠을 때의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아픈 건데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무릎이 아파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디스크가 두 번째로 터진 것과 별개로 이미 무릎은 아파왔다는 거 보면은 무릎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전거가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걱정했던 저도 부분이긴 했었는데 하체를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나마 런지 동작 같은 걸 좀 하려고 했었는데 런지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라서 사실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세월 동안 디스크가 통증을 거의
잡고 다시 이제 하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던가, 아니면 뭐 이미 지났지만 헬스장에서 레그 익스텐션이나 이런 하체 운동을 따로 기구 운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몰랐죠. 그동안은 무릎은 안 아팠으니까 무릎 생각은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번 또 두 번째 터졌던 디스크랑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무릎은 무릎대로 아프고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목은 목대로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웃기게도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허리 디스크가 첫 번째로 아픈데, 첫 번째 가장 큰 그러니까 문제인데, 저의 관심사는 이 무릎이 됐어요. 이 무릎을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또 저녁도 먹고 또 한 번 더 했어요. 예. 다리 펴는 운동, 예. 고무밴드 운동 했는데, 이거는 살짝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주 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는 언제 좋아질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무릎에는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제 지금 허리 디스크 상태로 이 무릎을 드는 운동이 좀 부담되는 운동이거든요, 아직까지. 허리가 더 낮고 해야 되는 운동인데 땡겨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에 또 이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까 살짝 또 방사통이 오더라고요. 다리가 살짝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예.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녁 운동도 살짝 했는데, 이게 또 슬프게 주사를 맞고 와서 샤워를 못 하니까 물만 대충 이렇게 묻히고 땀만 이렇게 대충 닦는, 예. 그렇게 씻었어요. 샤워를 오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샤워해야죠. 예. 그렇게 이제 있다가 또 무릎 카페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영상도 또 보고, 예. 무릎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보니까 오늘 좀 중요한 영상을 봤는데, 결국에는 목, 허리, 무릎은 다 서로, 예, 주더라고요.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제가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를 알면서 계속 무릎에도 데미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나타나다가 이번에 나타난 거죠. 예. 결국엔 상호 영향을 받는다. 예. 사실 그거는 영상을 안 봐도 맞긴 한데, 더 명확하게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확신에 든 거죠. 예. 사실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가 혼자서 이 다리 이제 고무밴드로 몇 번 깔짝깔짝 거린다고 해서 이 아픈 무릎이 치료가 될까? 그리고 나서 이 주사 치료 받는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될까?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한번 갔던 이제 동네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재활의학과를 좀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병원 재활의학과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왜냐면 제가 그때 갔던 과는 이제 신경외과거든요. 예. 신경외과는 근데 어쨌든 수술을 하는 곳이라서 수술을 위주로 하는 이제 과고, 척추나 이런 쪽에 이제 수술 쪽을 보는 과고, 이제 정형외과. 사실 정형외과를 이제 또 찾아봤죠, 정형외과. 근데 이거는 세부적인 과잖아요, 정형외과. 이제 신경외과는 정확히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으니까 정확한 허리 디스크의 수술 여부, 이거를 확인해 보러 간 거였고, 그러다 이제 거기서는 수술 못 해준다, 이런 얘기만 듣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본 게,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무릎이 아프니까 정형외과가 이제 무릎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정형외과는 이제 무릎도 보고 허리 디스크도 보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를 또 찾아서 봤는데, 정형외과는 또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쪽으로 봐주시는 교수님, 무릎 쪽 봐주시는 교수님, 따로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세부 항목으로 나뉘는 거죠. 물론 뭐 정형외과니까 뭐 무릎도 보시겠죠, 디스크 보시는 분.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하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았던 게 이제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를 찾아보니까 목, 허리, 무릎을 다 보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재활의학과가 좀 더 이런 관점에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세 군데가 다 아프니까, 이게 한 군데만 아프면은 뭐 목 디스크면 목, 뭐 허리 디스크면 허리, 무릎이면 무릎, 이렇게 딱 한 군데만 아프면은 딱 보기가 오히려 편한데, 솔직히 한 군데만 아프면은 저도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두 군데만이라도. 이게 세 군데가 아프니까 이게 진짜 감당하기가 좀 힘들고, 세 군데가 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아니면은 좋아지진 않더라도 나빠지진 않으면서 나머지 이제 다른 부분이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뭐 어제도 말한 것 같긴 한데, 수영을 한다, 어프 수영을 한다 이러면은 목에는 좋죠, 엄청 좋죠. 무릎은 뭐 나쁠 게 없죠. 예. 근데 허리가